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주주들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식 수도 많고 주주 수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주주 수가 다양하게 늘어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주식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 말은 좀 더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1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10.13%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연기금의 지분까지 넘어설 만큼 이 개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이렇게나 사고 있는데 주가는 왜 자꾸만 횡보를 할까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이끌어가던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 그들이 개인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동안의 지분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급등을 한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 연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주가는 이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때 올라가는 건데 지금의 횡보는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은 더 많이 사고 싶고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절충점에 와 있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정보만 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자, 주가라는 것이 꼭 공개되어진 정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미래 방향성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이런 수급 이외에도 최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1분기 반도체 사업의 실적 부진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사업인데요. 그만큼 반도체 실적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특히 지난 1분기에 미국 오스틴 공장의 이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3, 4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나마 지난 1분기에는 이 반도체 실적의 부진에도 이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이 반도체 빈자리를 메꿔주는 바람에 나름 선방을 했죠. 그래도 삼성전자에 있어서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실적 부진 때문에 예상보다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이어간 건데요. 자, 반도체 실적만 떼어내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19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3조 3,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8% 정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6%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 말은 많이 팔고 적게 벌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죠. 인텔과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역대급입니다. 먼저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는 매출은 14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매출은 4조 원 이상이 적은 반면에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수치의 비교도 있지만 TSMC가 펼치고 있는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이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파운드리를 비롯한 이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인데요. 자, TSMC가 이 삼성전자보다 적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이 파운드리 사업의 영업이익이 훨씬 높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파운드리가 더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늦었지만 큰 돈을 들여서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전체 반도체 파일을 봤을 때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또한 더욱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올인하다시피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처럼 서버 회사들의 증설 이슈가 있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이죠.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큰 편인데요. 파운드리, 즉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처에 오더를 받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도 적습니다. 물론 마진도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 가격 상승으로 호황기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파운드리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정말 이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삼성이 인수한 자동차 전장 사업의 하마는 아직까지 포텐도 터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인수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NXP 반도체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미래 먹거리인 이 차량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정말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성에 더해서 이제는 미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이 삼성전자를 모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인텔과 비교를 해보면 인텔은 매출액 22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4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삼성전자를 앞질렀는데요. 지난해까지 삼성전자가 이 인텔의 매출은 뒤져도 영업이익만큼은 앞섰는데, 자, 이마저도 추월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내에 두 번째로 낮은 영업이익 수치고 TSMC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발표의 시점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경쟁업체들은 줄줄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그 규모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특히 TSMC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 발표는 무서울 정도인데요. 향후 3년간 설비 투자에만 11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올해만 34조 원을 설비 투자를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13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 뒤로 최근에 미국 요청을 받고 향후 3년간 미국의 최대 6개의 공장을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난징에도 3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말로 공격적인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텔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월에 팻 겔싱어 CEO가 새로 부임한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는 인텔입니다. 지난 3월에 파운드리 사업의 재진출을 알리면서 22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 2개를 짓기로 했고, 이스라엘에 11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후공정 기술 지원도 하고 있고, 유럽에 이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해서 보조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그런 투자 소식에도 삼성전자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투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은데요. 자,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죠. 미국 오스틴에 20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하고 평택 P3 라인에는 5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대 70조 원을 들여서 이 NXP 반도체를 인수할 거라는 그런 인수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삼성에서 확정 발표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지 이 삼성전자가 절대로 경쟁업체에 뒤처질 만한 그런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규모의 경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삼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잡을 때도 그랬고, 괜히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얽혀진 부분이 있겠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반도체를 잃게 된다면 정말 큰 그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마치 이 폭풍 전야처럼 주가는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D램의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과 2분기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를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앞서 언급한 이 투자 관련 소식들도 발표가 되면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 긴 안목으로 이 조정받을 때마다 수량을 늘려간다면 정말 좋은 노후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